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이제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접경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이고 또 요소 필요한 사항을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접경지역의 여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건을 분석한 자료는 조금 우리 시기가 지난 자료지만 정부, 즉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반적인 현황 중에서 인구가 중요합니다. 인구 변화 추세를 보면은, 자, 도표를 보세요. 전국은 그래도 우리가 밑에 보시면 1.5, 1.0 이렇게 해서 인구가 조금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지만, 특히 강원도를 보면은 0.8, 0.9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반면에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2.7, 1.0, 뭐 조금 뭐 늘어나는 것은 좀 둔화됐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인구 밀도 중에 적경지역 인구 밀도를 보면은, 자, 도표를 보면은, 특히 고양시가 엄청 많이 늘어나죠. 동두, 천시, 파주, 김포, 양주, 뭐 일부이긴 하지만 포천까지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인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특히 춘천, 이런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력 시장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노동력 시장이 취약한 것은 소외와 낙후를 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비용 증가로 지역 경쟁력이 하락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북부 지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외에 자연환경보존법 등 개발 규제가 엄청 많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지역을 소외하고 낙후 지역의 공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인천하고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도표를 보면은 양주, 파주, 동두천은, 특히 파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늘어났죠. 자, 반면에 고성, 양구, 철원, 포천, 뭐 강화도, 이것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인구 늘어나는 것은 경기도가 개발 유보 지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정책이 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 개발을 하고 지역 개발한다 하는 것이 정책 어떤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인구 이동하는 것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경기도의 파주시나 고양시의 인구 증가의 큰 폭이 발생하는 것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는 대부분의 적경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존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이 사항이 인구 유입은 늘었고 유출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지역의 노령화 지수를 볼 수 있는데, 자, 노동력의 공급 문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적경지역에 있는 적경지역에 없는 지역보다도 노령화 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급격한 수도권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또 젊은 층의 연령층이 서울 미 수도권으로 이동한 상태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군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 지역에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령화 지수가 높은 것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의 부담, 부양 부담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 추진력이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개발로, 이 지역의 일부 개발로 교외화 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일부 줄어드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토지 이용인데요. 접경지역의 토지를 보면은 임야가 70%죠. 그 다음에 전답, 대지, 도로 이런 비율입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의 임야는 한 50%, 경기도는 57%, 강원도는 무려 80%입니다. 또한 개발 제한구역으로 인한 미개발 지역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접경지역 내 토지 이용은 농업적 토지 이용, 즉 전답 임야, 도시적 토지 이용, 대지, 도로, 이것을 두 가지로 단순 비교해 보면은 농업적 토지 이용이 85%, 도시적 토지 이용이 2.6%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권역별로 보면은 농업적 토지 이용은 인천이 86%, 경기도가 79%, 강원도가 86%. 그다음 도시적 토지 이용은 인천이 6%, 경기도가 4.4%, 강원도가 3%로 상대적으로 도시적 토지 이용이 이렇게 엄청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적 토지 이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양시, 가장 낮은 지역은 춘천시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경제적 기반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반 특성이 강하면 그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고, 경제적 기반 특성이 약하면 그 지역은 발전이 더디거나 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지역 내 총생산, 일명 GRDP라 그러죠. 참고로 이 지역이 한 전국 대비 한 3.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GRDP를 보면은 3천만 원이 안 되죠. 2,800만여 원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 강원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정력 지수는요, 28%로 전국 평균 56.2%의 절반. 자, 다음에 보면 전국 평균이 56.2죠. 인천하고 경기도는 높은 반면에 강원도는 27.5%를 아주 낮고, 특히 접경지역은 보면은 28%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 구성비를 보면은 우리가 예측해 본 대로 이 지역의 1차 산업 구성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권역별로 보면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구성비가 높고, 경기도는 1차 산업보다는 2, 3차 산업 구성비가 높고, 강원도는 1차와 3차 산업 구성비가 높죠. 아무도 강원도가 관광지가 아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조업인데요. 제조업은 지역의 경제 기반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죠. 지역 경제 기반에서 제조업이 튼튼하다, 튼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기반 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측정지역 제조업은요, 전국 대비 제조업 산업체의 수가 0.3%로 거의 미비하죠. 참고로 인천광역시는 1.6%, 경기도는 10.7%, 강원도가 24.6%로 이제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개발 유보 지역으로 묶여 있던 접경지역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일부 바뀌어가 있고, 또한 서울에 있던 비도시형 산업들이 규제 강화로 서울 외곽으로 이 지역의 일부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은요, 지역의 입지 경쟁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경기, 강원도를 보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 같은 데를 보면은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과 재정력 확보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자꾸 중요해지죠.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서비스를 구축해서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같이 맞물려서 금융기관도 이렇게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예금. 예금은 결국 지역 자본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인천광역시는요, 인천광역시 적경지역은 인천광역시 전체 대비해서 3.2%고 경기도는 12.6%, 강원도는 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30.6%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천, 경기도는 예금, 그러니까 지역 자본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원 부도율은 보시는 바와 같고, 다음 이제 지방세 납부액입니다. 인천광역시는요, 인천광역시 전체의 3.3%, 경기도 전체의 16.0%, 강원도는 21.3%. 여기서 보면은 인천광역시는요, 결국은 이 접경 지역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엄청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 납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천광역시나 강원도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또 활동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스스로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접경지역의 여건 구성입니다. 다음 14강 강의에서도 접경지역 여건 분석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